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시황 듣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증시는 사실 올라갈 때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. 최근에 뉴욕 증시를 보면 부담 없이 그냥 조금씩 해서 올라가면서 최고치로 가대요. 흐름 좀 읽어주십시오. 미국장이 원래 그 경기부양책 이슈가 가장 핵심 포인트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생기기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고,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1조 9천억 불에 대한 경기부양책은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었죠. 왜냐하면 결국 법인세 인상을 할 거 아니냐, 무슨 의미가 있어,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도 또 나오지 않겠냐,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.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시겠지만은 미국을 그 상하원 다 장악한 격이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죠. 그래서 경기부양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뭐 상승이 매우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요 근래 조금 올라갑니다. 근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시장에서는 경기부양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레리 서머스 하버드 경제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하다,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어저께 연준의 의장 출신 자넷 옐런이 의회에서 그 경기부양책 호소를 합니다.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. 첫 번째 뭐냐면은 경기부양책을 만약에 1조 9천억 불 하게 되면 내년도에 완전 고용이 될 수 있다, 그 얘기를 했고요. 레리 서머스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인플레이션 전문가야, 이 한마디가 시장을 약간 끌어올린 게 아닐까. 그렇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. 경기부양책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뛰지 않는 거는 좀 의외다,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다른 악재도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이 경기부양책가 화두로 다시 자리매김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. 그러나 어저께 시장 모습에서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민주당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항공기업들이 급여를 못 줬어요. 그 급여에 140억 불 정도를 준비 중이다라는 말이 그 종목들 정유주, 항공주를 좀 끌어올리게 됐고, 그게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주도자들은 경기부양책을 자꾸 화두로 세우고 싶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오른 것보다는 다른 화두가 더 컸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. 그 내용의 이면을 잘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자,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가 돌파 시도를 합니다. 원래는 이게 쌍대가 나왔던 자료였는데 양봉이 세웠거든요. 그럼 월봉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하죠. 이달 말까지 어떤 모습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윗꼬리가 다시 생긴다 그러면은 위험해지는 거죠. 두 달 연속이 되는 거고. 돌파가 된다면 두 개의 캔들을 메워주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음봉을 메워주죠. 음봉을 메워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4,000포인트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,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.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아마 곧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생각을 많이 하겠죠.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다릅니다. 왜냐하면 미국이 3개월 동안 이렇게 놀 동안 우리는 스트레이트로 갔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그 현대차, 기아차가 그 애플카라고 해가지고 지난달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어요. 이 애플과 함께 전기차로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왔죠. 그래서 뭐 30몇 프로, 기아차가 35% 정도 순식간에 올라갔고 현대차도 한 17% 올랐어요.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삼성하고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, 현대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상승폭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. 어저께도 보면 개미만 시장에서 주식을 샀어요. 문제는 뭐냐면 개미들이 산 거를 잘했냐 아니냐, 이걸 좀 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과거 사례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. 근데 과거 사례에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올렸는데 그 이슈가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상승폭보다 더 빠졌던 것이 과거 종목들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게 향후에 나타날지는 현대차, 기아차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왜 개미들이 샀을까요? 아마도 투자처가 제한돼 있잖아요. 아시겠지만 요 근래 시장을 이끌어온 것은 결국 전기
전차 종목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반도체 빅사이클을 가지고는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애플카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 드러났더라도 일단 저평가 아니냐라고 주식을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. 왜 다르냐면 재료로 오른 것은 좀 아까 말씀하신 재료가 없어졌을 때 그 반영분을 시장에 반납을 합니다. 시간을 두면서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 시장을 이끌었던 재료였어요. 재료 자체가 시장을 이끌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를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다가 삼성전자가 멈출 때는 이 자동차 종목들이 많이 뛰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시장에 몰렸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일시적인 출구가 안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받아주는 것은 오히려 매물을 더 만들어버리는 상황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1월 달에 주가가 흔들릴 때 개미들이 약 22조를 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건 다 매물이 된다.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지금도 현대차나 기아차나 그런 모습이 아닐까. 기술적으로도 딱 전고점 부분까지 갔다가 그게 문제가 대두됐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. 그러면 결국 여기 있던 누군가는 막 던지는 상황이 된 거고 그걸 지금 현재 들어온 개미가 받아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는 것보다는 구경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그 시장에서 고객예탁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고객예탁금이 되게 중요합니다.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나라 시장 전체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. 우리나라 시장이 막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4가지 됩니다. 4가지. 첫 번째가 뭐냐면 고객예탁금입니다. 고객예탁금. 작년 한 해 동안 고객예탁금이 50조내, 60조내, 70조내 늘어가긴 했지 줄지는 않았어요. 그렇죠? 줄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면 이 고객예탁금이 많다라는 것을 왜 했냐면 시장을 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뭔가 부빌 언덕이 있다는 걸 시장에 알려줘야 되거든요. 동학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. 그게 유탁금이었어요. 그러면 거기에 새 시장을 끌고 왔던 세력들 누군가 있었겠죠. 분명히요. 그들은 뭘 기본 뼈대를 가지고 갔냐. 공매도 금지 연장 아니었어요. 이 2가지 이슈로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이 2가지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는 있나요? 없나요? 없죠. 공매도 금지 연장은 일단 어려워졌어요. 한 달 보름이 됐지만 사실은 지금 해외에서 압박이 너무 커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피치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. 또 하나는 그 선진국 지수에서는 1년 이상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낙인이 찍혀요.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해요. 오히려 떠나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시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. 또 하나가 아까 예탁금 말씀했던 것처럼 8조 원이 줄었어요. 순식간에.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대금이 평균 44조인데 설명절에 다 가서 미리 뺐다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. 근데 거래대금이 19조로 확 떨어졌어요.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누군가 주도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시장에서 뉴스로 계속 내보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. 그 다음에 2가지 이슈가 있었어요.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빅사이클. 근데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올렸는데 실제로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을 때는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.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말이 맞을 수 있거든요. 그럼 지금 상태에서 또 하나의 빅사이클이 또 하나의 이슈가 뭐였냐면 애플카였어요. 근데 애플카도 사라졌어요.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든 재료가 지금 공중에서 다 사라진 상태예요. 이 상태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가 견디고 있는 게 대단한 거죠. 그래서 어쩌면 미국 시장이 정말 경기부양책을 자꾸 화두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올렸을 때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시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.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했을 거예요. 기술적으로 어쩌면 꼭지를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스러운 자리예요. 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. 막 개미들 중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지금 현재 상태 거의 다 이길 거예요. 그죠? 저는 그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만약에 미국 장을 연동해서 갈 거라면 우리는 3266을 돌파해야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3117이니까 어차피 뭐 오를 때마다 1000포인트씩 올라가는데 미국이 4000포인트가 모여도 한 1000포인트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뭐 그런 계산을 한다면 그냥 다 현금하고 구경하는 거 답이에요. 3266 안착하고 미국이 쭉 뻗어가면 그냥 따라가셔도 먹을 게 많다.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. 그러니까 굳이 지금
뭐 주가가 올라갈 걸 바라보면서 미리 사서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. 그냥 이제는 쉬운 장이 됐어요. 미국이 정말 아까 말씀 경기부양책을 화두로 해서 4,000포인트 더 날리면 우리나라 1,000포인트 더 갈 수도 있다. 그럼 1,000포인트 더 간다면 3,260이 넘은 거 사자. 굳이 지금 재료가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, 그다음에 고객에 닦은 거래대금, 슈퍼 사이클 하나 남고 지금 애플카 없어졌어요. 그러면 그 모든 재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굳이 모험을 할 감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.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 주의가 좀 필요한 건 아닌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김동섭 전략가님 함께했습니다. 코스피는 3,100선 가죠. 3,117이고요. 코스닥은 965. 코스피도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지금 이제 1% 남짓에 0.8% 상승이고요. 코스닥은 조금 더 약합니다. 예, 시장 공감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